더 자세한 뉴욕 증시 마감 현황 뉴욕일보 김태수 기자와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혼조세 그렸는데 전반적으로 하방 압력이 강했습니다. 민간 고용 지표의 부진이 투심을 가장 크게 압박했는데요. 코로나19 델타 변이의 확산세도 투자자들을 우려하게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시장에서는 백신을 접종을 하고 모든 게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했지만은 다시 이제 확산세가 생기면서 지금 시장에서 우려했던 부분이 오늘 ADP 고용 지표를 통해 가지고 시장이 좀 드러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확진자가 급증하는 부분은 지난해와는 좀 다른 양상입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정부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일자리로 돌아가는 것도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불안감이 좀 생겼었는데, ADP 신규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의 절반에도 못 미쳤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고용을 하겠다라고 내놓은 거는 69만 건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그거에 응하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일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되질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더 확대되는 그런 모습이었고, 레저나 서비스 쪽에서 13만 9천 건 정도 증가를 하긴 했는데 시장에서 원했던 수준까지는 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시장의 고용 채용 공고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거기에 응할 수 있는 근로자들이 없다라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산업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면서 하반기에 어떤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쪽으로 확대 해석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서비스 부문이 오늘 ISM 공급관리자협회에서 발표한 거는 7월 달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64.1이 나왔는데 60 정도를 기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크게 증가를 했는데 이 부분은 여행객 수요가 여름에 이제 증가하면서 그렇게 크게 오른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ISM 쪽에서도 자재가 굉장히 부족하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쪽에 대한 문제, 그리고 고용 시장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시장을 억누르고 있다라고 그렇게 밝혔기 때문에 큰 어떤 효과를 보이지는 못하는 모습이었고, IHS 마켓에서도 서비스업 쪽의 데이터를 발표를 했는데 6월 달에 64.6에서 7월 달에는 59.9로 좀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이 부분들이 시장에 어떤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유가가 좀 하락을 했는데 확진자 수가 좀 급증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좀 커졌습니다.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그동안 많이 있었는데 그게 좀 무너지게 됐죠. 지금 보면은 10만 4천 명 정도, 그 정도가 나왔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에 확진자가 2월 6일 이후에 최고치를 돌파하는 모습이었는데 사망자 수도 지금 500명이 넘어서 6월 3일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생각보다 크게 확진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수요가 좀 줄어들겠구나, 이런 분석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미국의 그 어떤 주간 원유 재고 같은 경우에도 주간 원유 재고가 사실 급증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362만 배럴 정도가 급증을 했는데 9주 만에 급증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휘발유 재고가 529만 배럴 감소를 했는데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 구매 관리자 지수에서 얘기를 했듯이 여행 수요가 늘어나면서 그 부분을 좀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였습니다. 크루드 오일이 3.5%나 급락을 하면서 68불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늘 3대 지수 안에서 나스닥 지수만 소폭 올랐고 AMD와 모더나, 테슬라, 로빈후드 같은 종목들 그 안에서 돋보였는데요. 업종별 종목별 분위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기술주들 중에서도 일부 재료를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좀 상승하는 모습이었고, 그 외 모든 산업들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반도체가 오늘 1.3%나 강세를 보였는데 지금 보면은 AMD가 오늘 5%대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거는 엔비디아가 지금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그 회사에 대해서 영국 정부가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보도가 나오면서 AMD 주가가 반사적으로 또 이익을 보였고요.
아톰이라는 회사가 예상을 뒤집고 굉장히 크게 또 실적 발표를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23%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외에 페이스북이 지금 메타버스라는 테마가 요즘 되게 유행을 하고 있죠. 전 세계적 시장에서 메타버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페이스북이 영화 개봉 서비스를 시작을 하겠다 해가지고 이 메타버스 테마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2%대 상승하면서 인터랙티브 미디어 산업이 0.6%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로빈후드에 대해서 제가 스스로 민주식으로 변신 중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로빈후드가 지금 거래량이 어제보다 2배 이상 급증하면서 자그마치 50%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중에는 60% 이상 급등하면서 거래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었는데 50%대에서 안정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기관들은 굉장히 우려하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많이 몰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GM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매출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주당 순이익이 추정치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GM 같은 경우에는 2025년까지 북미와 중국 지역에서 30개 정도의 전기차 모델을 새로 출시할 계획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치는 여전히 살아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CBS 헬스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포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으로 산업들이 고용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CBS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최저임금을 11달러에서 15달러로 인상을 하겠다. 그리고 각종 상여금을 내걸고 있지만은 채용이 쉽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특히 서비스나 이런 분야에서 이렇게 고용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서 시장에서는 하반기 실적을 낮춰서 발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전개가 돼 있어서 CBS 헬스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제 간밤에 나온 것들 보면 고용 지표가 좀 불안했고요. 이에 따라 실적 전망까지 하향이 되고 있으면 이 경제 회복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 더 지속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 주에 또 남아있는 이슈들 어떤 것 주목해서 봐야 할까요? 네, 일단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 세대가 빠릅니다. 예를 들어 10만 건을 넘어서면서 네. 시장에는 불안감이 좀 많이 형성되는 모습이고 이것이 이제 경제 회복에 대한 불안감으로 확대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용 시장 지표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불확실성이 좀 크죠. 왜냐하면 챌린지 해고자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6월달 2만 건에서 7월달에는 3만 5천 건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신청 건수 같은 경우에는 시장 예상치와 자꾸만 어긋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내일 같은 경우에는 3만 건 정도 하락해서 37만 건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실제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강한 상황이고요. 무역 수지가 나오는데 이 부분이 또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정부에서 부채 한도 유예 기간이 공식적으로 종료가 되면서 이제 정부가 디폴트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게 이제 10월 달쯤에 디폴트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옐런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도 국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라고 지금 의회를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무역 수지는 중국과 어떤 관계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또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내일은 더 크게 또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어서 정부가 어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굉장히 큰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2조 달러 정도 부채가 설정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6월 말 기준으로 28조 달러에 이르기 때문에 부채 한도가 조정이 되지 않는다라면은 시장에 또 더 큰 충격이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데 모더나를 비롯해가지고 한 400여 개 기업 발표를 합니다. 제약 쪽의 모더나 그리고 부동산 쪽의 질러닷컴 그리고 인터넷 쇼핑의 웨이페어 그리고 온라인 여행의 익스피디아 이런 회사들이 이제 중요한 회사들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모더나는 전년 동기 31센트 손실해서 이번에는 6달러에 이르는 주당 순이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모더나 실적 발표 앞두고 이미 주가가 이틀 연속 급등하기도 했네요. 흐름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